믿거나 말거나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한밤중에 낚시를 하고 있을 때 겪었던 일. 평범한 직장 여성인 A가 남자친구 B와 사귀게 된 지도 1년 반. B는 낚시광이라 자연스레 그와의 데이트는 바닷가 쪽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서로 직장을 다니고 있기도 하고 근래에는 공휴일도 없어서 오랜만에 B와 함께 밤낚시를 가게 된 것은 휴가 때였다. 예로부터 일본의 추석은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에게 음식을 주고 축제를 벌여 그들을 달래주는 날이라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이 시기엔 지옥문이 열리기 때문에 바다에 나가면 안 된다고 말들을 하지만 그런 건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다.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시간은 이미 저녁 노을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고 낚시터 불빛 이외엔 사방이 모두 어둠이다. 완전히 허탕이네. 이렇게 되면 고집을 부려서라도 대단한 녀석을 끌어올릴 때까지 돌아가지 않을 거야. 추석이라는 것 때문인지 낚시터로 유명한 이 섬에는 A와 B 말고 다른 사람들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고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고 낚시를 들이온 지 3시간이 지났는데도 물고기가 입질하는 기척조차 없다. 애초에 남자친구인 B에게 영향을 받아 낚시를 시작한 A는 이미 실증난 지 오래였다. 졸려서 차에 가서 잘게. 그렇게 말하는 A에게 남자친구인 B는 관성으로 대답할 뿐이다. 나쁜 놈이 아니지만 좀 더 상냥하게 대해주진 못하는 거야. A는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차로 돌아와 조수석의 시트를 뒤로 젖히고선 잠을 청했다. 이런 상황에는 이미 익숙해져 있어서 딱히 불편하거나 하는 것 없이 잠들 수가 있었다. 정신이 희미해지다가 완전히 잠에 빠져들 때까지 그리 긴 시간은 걸리지 않았다. 얼마 동안 잠들어 있었을까? A는 차로 다가오는 발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밖은 아직 깜깜했고 몸의 감각으로 봐서 아마 1시간 정도 잠들었겠거니 하고 짐작을 했다. 섬으로 건너온 것은 자신들 이외엔 없었기 때문에 B가 돌아온 것이 분명했다. 오늘은 웬일로 시원스럽게 금방 단념했네. 그렇게 생각하며 차문을 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B와는 형체가 다른 듯한 기분이 들었다. 키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보다 몸매가 더 가늘다. 무서워져서 서둘러 잠금 상태를 확인했다. 열려있는 것은 운전석 쪽. 다행히도 다가오고 있는 사람과 반대 방향이다. A는 눈치채지 못하게 살며시 손을 뻗어 차문을 잠그고 자세를 최대한 낮췄다. 그렇게 해서 발견되지 않게 숨을 죽이고 있었다. 발소리는 차의 바로 옆에까지 와서 멈추었다. 여자친구가 위험하니까 낚시질은 그만두고 구하러 와줘. 공격이라도 당하면 어쩔 거야. 그렇게 마음속에서 남자친구에게 욕을 하면서 살짝 눈을 떴다. 거기에는 낯선 얼굴이 있었다. 얼굴은 확실히 A 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눈동자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고 얼굴 위로 바닷개가 기어다니고 있었다. 전신이 불에 퉁퉁 불어버린 몸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속의 익사체 그대로였다. 무서운 나머지 목구멍의 맨 안쪽까지 비명이 올라왔지만 어떻게든 눌러 참았다. 익사자는 살아있는 사람의 따스함을 찾아 헤맨다. 옛날에 읽었던 공포 만화의 해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 어떻게든 여기서 도망쳐야 해. 그렇게 생각하고 반대편 창문을 열던 A는 이번에는 비명을 참지 못했다. 차의 주위를 익사자의 영혼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A는 사라져가는 의식 속에서 옛부터의 경고를 소홀히 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깨가 흔들려서 A가 눈을 뜨니 B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눈에 들어온다. 어떻게 된 거야? 땀에 흠뻑 젖었잖아. 그렇게 묻는 B에게 어젯밤의 일을 설명하니 그는 꿈이라도 꾼 거겠지 하고 코웃음 치는 것이었다. A는 뭔가 서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지만 다시 생각하는 것도 무서워서 더 이상 떠올리지 않기로 했다. 잊으려고 필사적으로 기억 속에서 밀어내어 결국 그렇게 됐다. 그 이후로 B와 함께 밤낚시에 동행하는 일은 없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 뒤 B는 혼자서 밤낚시를 하던 도중에 높은 파도에 휩쓸려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바닷가에 밀려온 B의 몸물을 머금어서 잔뜩 부풀어 올랐고
그의 다리에는 빨간 손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풍경화. 내 친구 중 영감이 강하다는 M에게서 들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역전에는 큰 단지가 줄지어 있고 M은 집에 돌아올 때 언제나 그 단지를 가로질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가려고 평소처럼 단지를 가로질러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일이 좀 있어서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쇼핑을 마치고 돌아오는 주부들로 떠들썩했던 거리지만 밤이 깊은 탓인지 주변에는 그닥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네만 있는 작은 놀이터에 들어서자 슬쩍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밤 늦게 뭘 하는 거야 싶어 멀리서 눈을 흘겨보자 그것은 목을 매단 여자의 시체였다고 합니다. 어째서 이런 시간에 이런 것이.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하면 깜짝 놀라 도망치거나 패닉에 빠지겠지만 M은 간이 큰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귀찮은 일에 휘말렸다고 생각하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도착할 무렵에는 구경꾼도 몰려왔고 M은 경찰서에 끌려가 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을 매단 모래밭의 나무가 정면으로 보이는 벤치에 앉아 경찰관 한 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몇 번이고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집에 돌아가자 도저히 일을 할 상황이 아니었고 그날은 곧바로 잠에 들고 말았다고 합니다. 다음 날 M이 눈을 뜨고 출근 준비를 하는데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곧바로 출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M은 회사에 가야 하는 데다 사정은 어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에서 그게 아닙니다. 보여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라며 어쩐지 이상한 태도였기에 어쩔 수 없이 경찰서로 향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어제 그 경찰관이 나왔고 방 안으로 안내했다고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M은 무슨 이유에서 자신을 불렀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경찰관은 말하기 힘든 것처럼 우물쭈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M이 의아하다는 얼굴을 하자 확실히 그 여성분과는 안면이 없으신 거죠. 아니, 여성분 어머니가 유서를 찾다가 이상한 걸 찾으셔서 이렇게 말한 뒤 갈색 봉투에서 스케치북 하나를 꺼냈다고 합니다. 이걸 좀 봐주세요. M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미대에라도 다닌 것인지 거기에는 과일이나 가구의 대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딱 한 장 풍경화가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광경입니다. 거기에는 그네가 있고 모래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나무에 로프를 묶고 목을 매단 여자. 그리고 벤치에는 청년 한 명과 경찰관 같이 보이는 사람이 앉아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스케치북은 자물쇠가 달린 책상 서랍에서 나온 것으로 그 여자 이외에 다른 사람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 때문에 M에게는 여성과 무슨 관계였냐는 추궁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M은 그렇게 치면 왜 경찰관도 있는데요 라면서 반쯤 패닉이 돼서 말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결론은 나지 않았고 M은 그대로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유서 없는 자살 사건으로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M은 영감이 있어 지금까지 귀신을 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만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없고 두려운 사건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